그래도 불안하면 한 학기 정도라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치동 쪽에 한 중1 정도 애를 둔 학부모님이 처음으로 학원에 찾아가서 상담실장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눈물을 터뜨리죠. 맞아요. 예? 아직까지 내버려 어머니 왜 애를 방치하세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죄책감을 끌어일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모아져서 무조건 선행학습을 시키고, 근데 선행학습 가면 뭐가 제일 좋으냐면 학부모님들도 그러고 성적 나오는 거, 그것도 테스트 본 거가 몇 점 나왔습니다. 올해 뭐 이번에 그 자녀는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었고 몇 등으로 여기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엄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레벨 테스트.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저거라는 거죠. 진도를 빨리 빼는 분위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대기자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대기자TV 특집편 수능 과목별 대비법. 오늘은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 과목이 과목이니만큼 정말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재입니다. EBS랑 이투스라는 사이트에서 수학을 벌써 한 10년이 다 넘은 것 같아요. 두 사이트 모두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수포자들의 지금 특징, 오해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면 수포자들의 오해가 아니고요. 전 국민의 오해고요. 대치동의 오해고요. 집값이 뛰는 이유고요. 정말 학부모님들이 일단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는. 학부모님들이 저희 이 카메라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문제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EBS 데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EBS에 나올 화면이 아니라 KBS 9시 뉴스에 나올 얘기다. 학부모님들이 들어야 된다. 이건 학생들은 잠깐만 있어라. 그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학을 수학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이는, 심지어는 좀 이렇게 그 교육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그것도 요즘은 코로나라서 차라리 제가 안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한데, 제가 제일 보기 싫은 게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끝나면 체육관에서 몇만 명 다 모여가지고 입시 설명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학 선생님이 아닌 그냥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수학도 결국은 뭐다? 암기 과목이다.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너무 놀랄 일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가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한 중1 정도 애를 둔 학부모님이 처음으로 학원에 찾아가서 상담실장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눈물을 터뜨리죠. 맞아요. 네? 아직까지 내버려 어머니 왜 애를 방치하세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죄책감을 끌어일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모아져서 무조건 선행학습을 시키고, 근데 선행학습 가면 뭐가 제일 좋으냐면 학부모님들도 그러고 성적 나오는 거, 그것도 테스트 본 거가 몇 점 나왔습니다. 올해 뭐 이번에 그 자녀는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었고 몇 등으로 여기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엄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레벨 테스트.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저거라는 거죠. 진도를 빨리 빼는 분위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몇 바퀴를 돌려야 된다. 우리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중3 때 여름방학까지는 고1 과정 몇 바퀴 끝내고 너무 많죠. 겨울방학까지는 미적분을 끝내야지 따라간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 따라갈 수 있다. 그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미분을 해요. 근해 공식이라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오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지금 학부모님들도 맞아 그런 거 있었죠. 생각날 거예요. 공식을 외우셨으니까. 네, 외웠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유도할 줄 아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아주 기본적인 중상 과정을 가지고도 유도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코사인 법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친구들, 그건 또 제가 한 발짝 양보하더라도 미분계수의 정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완벽하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그걸 모르면서 미분 가능성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일인데
미분 가능성도 되게 한 5가지 유형으로 분명히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풀 거예요 아마. 예.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그런데 시험 보면 또 망치고 시험 보면 또 망치고 그 신유형만 조금이라도 나오면 선생님 저 태어나서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요즘 들어서 정말 수학을 일찍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하는 경우도 많고 선행을 시작하는 연령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점점 줄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이런 영상을 지금 학부모님들이 보셔도 그래도 똑같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게 이제 저의 친구들이 저는 아직 결혼하진 않았습니다만 결혼한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 중2, 중3 막 심지어는 고1도 있고 고1직 결혼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내가 물어보시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선행학습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옆에서 아니야 이 언니 딸은 정말 공부 잘해. 그래서 지금 내가 봐봐 이 언니 딸을 이 자리에 딱 데리고 와서 그 친구가 아마 그때 나이로 중1인가 그랬었는데 미적까지 완전히 끝냈다 그랬거든요. 얘가 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작을 해서 나랑 대화가 가능하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내가. 나는 모든 거를 다 확신한다 그랬는데 너무 네가 고3만 수업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 얘. 대부분 그런 분위기예요. 네가 모르잖아. 지금 애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아니. 심지어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특목고도 아니고 자사고도 아니고 수능 만점 아니니? 그랬더니 그렇지.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이거를 안 시키면 불안해요. 남들 다 하는데 내 자식만 안 시키면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불안하시면 시키란 말이에요. 시켜도 되는데 제 얘기는 오늘 어디까지 배웠어? 너 오늘 몇 학년까지 했고 막 친구들 만나서 우리 애는 어디까지 끝났고 우리 애들은 무슨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 얘기를 하지 말고 걔가 오늘 공부했다라는 파트를 가지고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이럴 거야. 이거 증명 안 나온다 그랬어. 엄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럴 거야.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물어봐서 알기에는 부모님이 이 수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시면 이걸 물어봐서 이 애가 잘하나? 진짜 얘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이미지라도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하다라고. 야, 옆집에는 지금 고1 거 벌써 다 2번은 끝냈대더라. 1학기 거는 벌써 끝냈고 2학기 거 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 때문에 애들은 점점 더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너무 애들이 이런 느낌인 거야. 비현실적이다. 낭만적이다.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애들끼리도 야 너 지금 뭐하냐? 야 그거 시험에 안 나와. 야 빨리 3차 함수 들어가려면 빨리 미분 공부해야 돼. 극한 공부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공부하려는 친구들, 수학으로 정도를 걷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던 친구들마저도 괴로운 거죠. 특히 수학은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에 대한 선입견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 많은 어머님들이 수학이 언론이라든지 많은 뭐 전문가분을 통해서 수학이 너무 어렵다 이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한테 일찍 시켜주고 선행을 조금 빨리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진짜 어려운 문제를 사고력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 생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각하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사진 전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도 그랬어요. 유혹자씨라고 저희 어머니 있어요. 어제도 저기서 이제 80이신데 어머니 야 카톡에서 너한테 사진 보내라 그러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 사진 그 버튼 누르니까 사진과 동영상이 없습니다라고 떠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3분 안에 해결은 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결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당연히 카톡에 플러스 써 있잖아요. 플러스 누르면 사진 보낼래? 진짜 지금 찍을래? 그거 쫙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진과 동영상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해결했고 저희 어머니는 절대 해결 못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요 스마트폰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디로 갔냐면 설정으로 카톡 설정을 먼저 들어가 봤다가 없길래 제가 사과폰을 쓰는데 거기에 설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안에 뭔가가 있나 보다. 그 메커니즘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해를 했지 암기하지 않았잖아요. 카톡하는 방법을 아무도 암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카톡을 할 줄 알잖아요. 딱 그 얘기거든요. 신유형을 만났을 때 우리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서 회원가입할 자신 있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회원가입 못해요. 왜? 신유형이라서. 카톡 사진 전송을 외웠던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 다당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탁 누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느릴 수 있죠. 요거 하고 어딨지? 여기 있다. 이럴 수 있어도 우리는 신유형을 만나도 흥분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맞아요. 딱 그 얘기인 거죠. 대부분 수학 공부의 시작은 초등이잖아요. 네. 초등 때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혹자 씨도 기억하는데 제가 1일 공부 17이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16 쓰고 여기다 18 쓰는 거예요. 하나 작은 수, 하나 큰 수. 내가 그거를 내가 그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얘 어떡하니 그러면서 떨더라고. 바보 아닌가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로 하여금 나 지금까지 기억나. 트라우마로 남으셨어요. 엄마한테 실망시키기 싫은 거야. 지금 연산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 보면 엄마들은 얘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느려? 이럴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초등학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애들로 하여금 빨리 풀도록 하지 말고 차라리 계산 연습을 시키려면 그렇게 천천히 해도 되니 그냥 꾸준히 하는 거. 그렇게만 좀, 그러니까 수학이랑 멀어지지만 않게 이렇게 계속 닥달하고 엄마의 불안한 모습은 애들도 금방 잃는데요. 그러면 애들도 불안해서 막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점점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싫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나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그러면 엄마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런데 12에다가 9를 더하면 얼마야? 그럼 여기에서 1이 올라가고 1이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차라리 물어봐 주면 그게 낫지. 그거를 빨리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빨리 푼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칭찬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니까요. 애들은 선입견 생겨요. 수학에 대해서. 수학 선입견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 질문 드리면 또 화내실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어머님들이 수학을 풀었는데 잘 못 풀어. 그러면 문과 체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수학 머리가 따로 있다. 이런 선입견들도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니네 아빠 닮았나 보다. 가지고 막 이러시잖아요. 맞습니다. 유전 아니에요. 아니 유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드릴게요. 하나를 가르쳐줘도요. 진짜 10개를 캐치하는 애들이 지도하다 보면 있어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운동도 타고나고 공부 쪽으로도 타고난 애들 당연히 있어요. 걔네들은 수월해요. 공부 가르치기가 정말 수월해요. 막 기특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그런 애들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만점을 받고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몇몇 타고난 애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고요. 누구나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갈 길을 우리들 스스로가 어른들이 막았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불안함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갈 수 있는 애들인데 우리 체육 시험 보면 우리 배구 시험 볼 때 강 스파이크로 상대방을 이렇게 쓰러뜨리면 만점 이거 아무것도 없죠. 그게 아니라 그냥 스파이크 할 줄 아느냐 아니면 토스 13개 이상 만점. 근데 13개가 타고난 애들은 처음부터 13개 한다니까요. 타고난 애들. 근데 저처럼 운동을 타고나지 않은 친구들도 노력하면 13개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그렇다는 거 저 인정.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보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그래서 계속 더 불안하니까 학원에 더 의지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학원을 보내면 부모로서 할 일은 끝났고 너 나 원망하지 마가 되는 것 같아.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목표는 만점 또는 1등급이 돼서 소위 얘기하는 그런 학교들을 보내고 싶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선행학습으로 어디까지는 되냐면요. 중간 이상까지는 돼요. 왜? 그렇게 쉬운 문제들도 깔아주기 때문에 수학에서.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기계적으로 풀어도 풀리는 문제 반 이상은 서른 문제 중에서 20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미분할 줄 아는 건 알고 적분할 줄 아는 건 아닌데 이 선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 했던 친구들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어떤 친구들 다시 배우고 그게 내신에선 차이 나요 분명히. 내신은 생각 안 하고 푸는 게 목적인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아 프린트는 안 해주고 이 프린트 안에서 낼게 이러는데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니네 여기 있는 거 여러 번 풀어봐서 문제 보자마자 다다다다 풀 줄 알아야 돼. 이런 시험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잘 보는 친구들이 수능 잘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당연히.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내버려 두라라는 얘기도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선행학습을 하되 우리 타협하자고요. 근데 그 1년 전 거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말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많은 문제를 결국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학생들이 미분의 시작을 선행으로 들어가니까 그 시작했을 때 그때 모든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냥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라 설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자. 그 얘기인 거죠. 애들 성적 제가 금방 깨우치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하는 방식.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2등급도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는 세상에 없거든. 무슨 그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다 있어요. 저거랑 똑같아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